자, 제가 여기에다가 많은 화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는 사람 이름 외치기. 모네, 피카소. 고개, 다비치. 고개, 네. 미켈란젤로, 자갈, 피카소, 다들 세잔, 아시네요. 라파엘, 제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런 말씀하세요. 마네랑 모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가끔 계세요. 마네 모네 한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고흐예요? 고호가 아니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사람들이요, 태어나고 죽은 해를 제가 옆에다 조금 붙여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이름을 외쳤던 화가들은 주로 무슨 색깔 동그라미가 붙어 있나요? 노란색이 붙여 있죠. 1800년도 중후반에 태어나서 활동한 화가들이에요. 그 시대를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시대의 미술 사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왔군요. 인상. 네, 인상파. 제가 아까 잠깐 그 얘기했죠. 고흐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화가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들,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월드컵 결승전에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승기록이 됐고 프랑스가 준우승 2등을 했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뭐가 궁금했어요? 왜 그래? 왜 그랬을까? 과연 뭐라고 뒤에서 뻐꾸기를 날렸길래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좀 우리는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예술가는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냐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요.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압드세메드라는 사람은 그 알제리 이민자, 프랑스 국적의 알제리 이민자였고요. 지네딘 지단도 알제리 국적, 알제리 이민자죠. 뒤에서 그 아랍 계통에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이게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마테라치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엄마와 여동생이 굉장히 성적으로 모독하는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한 가십거리가 궁금했지만 이 예술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랍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프랑스의 파리의 뽕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앞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 작품을 누가 사가느냐? 바로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구입을 해갑니다. 2022년도 월드컵 개최국이죠. 월드컵 그 개최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했던 게 지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사가지고 왔지만 카타르의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아랍에서는 그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 교회에 있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작품이 팔려가기 전 프랑스 뽕피두 센터 앞에 있을 때 셀카를 찍은 사람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마테라치 선수, 이탈리아 마테라치 선수고요. 옆에서 찍어갖고 페북에다 올리죠. 나 지단이랑 하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앞에서 셀카를 찍은 많은 여행객들을 가면 이런 셀카들을 인증샷들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프랑스에선 볼 수 없고 카타르에 가시게 돼서 만나게 된다면 꼭 인증샷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술가들은요. 단순하게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그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적인,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오래전의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를 이해하는, 그 시대에 배워야 할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노란 딱지가 붙은 화가들, 1800년대 중후반에 활동한 화가들을 우리는 인상주의 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876년 파리입니다. 르 피가로라는 신문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참사가 벌어졌다. 무슨 참사냐면 저 디랑 미엘이라는 화락에서 예술가들이 그림을 전시한다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세상에
이거 개발세발도 아니다.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같이 물감 덕지덕지 발라놓고서 전시를 하더라. 이거를 가장 힘 파워풀한 르피가로라는 일간지에서 다 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비난했던 전시회에 전시됐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우리 가장 잘 아는 그림이잖아요. 인상주의의 시초를 알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서 그 주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이 그 이전까지는 미술계의 주류였기 때문이에요. 와, 이거 뭐 어떻게 그렸지? 역시 대단해. 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최고의 그림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들이 전시회라고 붙어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의 살롱드 까레라는 방인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훌륭한 그림들을 모아놓은 방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루브르 박물관이 이전에는 궁궐이었잖아요. 나폴레옹이 베르사유로 옮기고 나서 그곳을 미술관, 박물관으로 개조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술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에콜 드 보자르라는 예술학교를 만들고요. 그 학교에서 끊임없이 예술가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 당시 1870년대 중후반 당시 가장 파워풀한 교수, 에콜 드 보자르의 교수가 바로 부게로라든지 알렉산드르 까베넬이라는 화가였어요. 이 그림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그림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완벽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그림의 본보기였다는 거죠. 물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물의 질감이라든지 여성의 피부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붓질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공을 들여서 그려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주류였는데, 그 에콜 드 보자르의 가장 유명한 그 교수였던 알렉산드르 까바넬이 그린 여성의 초상화예요. 귀족 부인의 초상화예요. 여기 보시면 공단의 이 질감 같은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시대에 모네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떤 비난을 제일 많이 했겠어요? 아니, 완성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왜 벌써 내놨어? 아, 이거 완성된 건데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았겠죠.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그림이에요. 10년 후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끊임없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모네는 뭘 그리고 싶었길래 이렇게 그렸겠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이명락 작가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처음 오는데 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푸르스름한 불빛에 그 빨간 신호등 위에 불빛이 퍼지면서 멋있더라고요. 야, 언니 너무 멋있지 않아? 막 이래서 그러게 부산으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디까지 좀 담아놓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 아내하고 아들이 저 산 넘어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순간에 그 느낌을 빨리 잡아놓고 싶은 거죠. 해서 빠르게 그립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순간의 감정을 화풍에 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세요? 그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술가들은. 왜? 왕이, 귀족이 돈 주면 시키는 대로 그려내야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신의 어떠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죠. 1789. 이 사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이 사장님 때문에 제가 맨날 잘못 말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 1789 제대로 말했는데, 맨날 1879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뭐가 생기게 됩니까? 그 개인들은 개인이라는 자아, 내가 생각하는, 그쵸, 인본주의, 모더니즘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모네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 상황이 그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네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성당을 그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써야 할 색깔도 정해져 있었고 구도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맨날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해가 쨍쨍할 때, 비가 올 때, 새벽에, 석양이 질 때 다 이 성당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성당을 이 성당 앞에다 방을 잡아놓고 2년 동안 연작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막 그러면서 연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어디를 가도 모네의 이 성당 작품을 한두 작품씩은 볼 수 있게 되죠. 워낙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빛의
의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색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외광파, 바깥에서 빛을 그린 사람들, 빛을 그린 화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재료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햇빛이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누군가를 오 나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면 목소리를 내주세요.